자, 특정한 형태의 사고들이 있어. 교환사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교환사고는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그럼 넓이하고 높이를 주면 밑변을 구해라. 이게 교환사고야. 역사고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각 A가 90도이면 A의 제곱이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다가 피타고라스의 정리했죠? 그러면 각 A가 90도가 아니면 공각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라. 어떤 A라는 사실이 있었을 때 B라는 결과가 났다면 B가 아니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 바깥의 부분을 고민하는 게 역사고입니다. 그 다음에 분리사고와 통합사고는 좀 고난도니까 생략하고요. 그런 사고들도 그러니까 수능 문제는요. 기본 개념에다가 플러스 그런 사고들이 꼭 결합이 됩니다. 특히 이제 수능에서는 교환사고, 역사고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분리사고, 통합사고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분리사고 하는 문제는 킬러 문제로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는 어떤 사고냐면 귀납적 사고라는 어떤 하나의 형식적 틀이 있는데 그 형식적 틀을 다양한 곳에서 적용을 해요. 미적분이라든지 수열이 아니라 다른 곳에 뭐 아니면 확통이라든지 이런 데다 적용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귀납적 사고가 무엇인지가 명확해지면 이 단원이 잘 끝난 거고요. 그냥 유형만 암기했어. 그러면 금방 다 잊어버릴 거. 자, 보자. 그러면 이제 귀납적 사고, 수학적 귀납법 하기 전에 질문, 개념원리. 질문. 우리, 몇 번? 652또? 또 없어? 이게 저기 개념원리예요, RPM이에요? 개념원리 질문 더 하세요. 한 3씩. 656. 없나요? 없으면 RPM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RPM. 잠깐만요. 다 못 들었어요. 1022또? 산이야? 질문. 그 다음에 승우랑 건우? 질문. 천요? 응? 천. 됐을까? 그냥 설명할까? 만약에 오늘 목표 진도가 일정하게 끝나면 이런 귀가하는데 문제 없을 텐데요. 만약 그렇지 못하면 그 모든 부분을 선생님이 책임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이씨, 아니지. 이 정도? 여기 있네. 열 개를 다 계산할 수는 없겠지.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가자. 얘를 A1이라고 하고, 얘를 A2라고 하고, 얘를 A3이라고 하고, 얘를 A10이라고 하면 적당하겠죠? 그때 여기에서 n번째 항의 항을 일반화시킵시다. n번째 항. n번째 항은, 자, 봐라요. 얘는 357은 2n 플러스 1로 그냥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겠어요? 135는 2n 마이너스 1로 해주시고. 그래서 n번째 항에서 2n 플러스 1, 357 해결했고요. 다음에 분모는 이렇게 봐주시면 어떨까요? n제곱까지 합. 그러면 이것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으로 구하세요.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그리고 2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리하여 an이 좀 크게 쓸게요. 6은 분모 분자에 곱해서 위로 올라갈 겁니다. 약분은 매우 좋은 게 약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6이 되는데, 자, 이것을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여러분들 의견이 6이 정말 여기 있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보내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렸어요. 잘못되면 니네들이 다 책임져.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이제 시그마 없애고 1부터 1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점점점에서 10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을 하면 얘네들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1 빼기 11분의 1 곱하기 6이 되니까 6 곱하기 11분의 10이 되고 11분의 60이 정답인가요? 아니에요? 정답이에요? 나도 책 있어? 아이고, 정답 확인해야지. 맞아요? 일일이 안 도와줘서 내가 책을 찾아봤다. 우리 특히 나연이가 안 도와줘가지고. 자, 다음 656번 하겠습니다. 모든 항이 양수이고 첫 항과 공차 같은 등차수를 등차수열인데 모든 항이 양수이고요. 그럼 첫 항도 양수겠네요. 공차가 같다. 그러면 봐라. 첫 항이 A면 두 번째 항은 2A야. 세 번째 항은 왜냐면 공차도 A니까. 그래서 세 번째 항은 이렇게 되니까 얘는 AN을 NA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분자에다가 이걸 곱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그대로 소거형으로 갈 겁니다. 얘는. 근데 분모가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AK는 그냥 놔두시고요. AK 플러스 1은 공차 A를 더한 겁니다. 얘는 A가 돼. 마이너스 A가 돼. 자, 분모 변화만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기계적으로 풀 수 있거든요. 분모 변화 이해되십니까? 이해 못했죠? 놓쳤죠, 언니? 다시 설명해 줄게요. 에이, 나이가 손이 많이 가요. 그쵸? 자, 봐봐. AK를 그냥 놔두고 AK 플러스 1은 여기다가 공차 하나를 더한 거지. 공차가 뭐였죠? 너 이거 놓쳤구만. 첫 항 A, 공차 A.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래서 요쯤에다가 마이너스 A는 상수 취급을 해도 되겠네요. 마이너스 A분의 1을 해주시고 여기에 소거형 수열 들어가겠습니다. 이 상태로 소거형 수열 가능해요. 지금 봐봐요. 마이너스 A분의 1. 그리고 만약 A 12가 남았다. 루트 A 12가 남았다. 그럼 이거는 아까 우리 12A 거기다 루트 이렇게 씌워주면 됩니다. 응? 첫 번째 항은 루트 A가 되고요. 두 번째 항은 루트 2A가 됩니다. 두 번째 항이 아니라 이게 첫 번째죠. 이거 빼기.
다음에 두 번째는 A2가 되니까 2A가 되겠고 마이너스 3A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15번째를 쓰니까 15A 마이너스 이 문제는 보니까 풀이하면서 요 사실을 계속 필요할 때마다 쏙쏙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없어지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a분의 1이 있고요. 루트 a 빼기 얘가 4 루트 a. 그럼 마이너스는 없어지고 3 루트 a가 얼마냐면 2가 됩니다. 그렇죠? 루트 a의 값을 구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할까? 이렇게 약분하는 것도 너희들은 괜찮지? 그치?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 루트 a가 2분의 3이 돼요. a는 4분의 3이고요. 4분의 9네. 그치? a는 4분의 9고 a사는 4 곱하기 a가 되니까 9가 되겠다. 됐을까요? 음. 천 6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미션 드리겠습니다. 얘가 보니까 몇 번째 항까지인가요? 몇 번째 항까지인가요? 얘가 몇 번째 항입니까? 얘가? 13번째 항이고요. AK를 만들어 주십시오. AN을 만들어 주십시오. AN을 만들어. 그래서 이 문제는 설명을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이것을 누가 질문했었지? 아까 1006번은 건우가 질문했나? 진짜 괜찮겠어? 꼭 복습하세요. 자, 너는 질문이야? 아니지? 1006번. 너도 질문이었구나. 괜찮겠어? 넘어갈게요. 1012번 보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어떤 이야기냐면 얘가 SN이다 이거야. 얘가 SN이고 지금 SN이 이렇게 나왔으면 AN은 대신 요거는 서탕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원칙대로 가셔야 돼요. 그냥 등비 수열이 확실한 거, 등차 수열이 확실한 것만 서탕부터 성립한다고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원칙대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SN이 잠깐만. 요걸 계산하면 로그 2는 그대로 있고 2는 사라질 것 같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거 정리해 주십시오. 예, 가우스 수학학원입니다. 네, 저 예. 지금 학원 모집한다고 들었는데, 몇 학년이에요? 저 지금 고등학생 1학년 올라가요. 올라가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그
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여보세요? 아, 예. 네네. 지금 우리가 고등과정을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게 적합한지 여부도 좀 보고 그래서, 그, 네. 음, 내일 학교 끝나자마자 학원에 좀 와주시겠습니까? 아, 내일은 학교 끝나자마자요? 예, 예. 시간이 괜찮다면, 만약에 다른 시간이 필요하면 다른 시간으로 정하고, 좀 저녁 때 몇 시? 한 6시? 여- 7시? 예, 예. 7시에 오시고요.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김서우요. 임, 그리고 어느 학교 들어가요? 공주여고 공주, 들어가고, 혹시 청남반인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선행학습은 아직 안 했죠? 한 번도. 안 했어요. 어디까지 했어요? 지금 한 번 돌리려고 했는데 끝까지는 안 돌렸고, 음, 음, 음. 마지막 단원 빼고 나갔던 걸로 행렬? 기억해요. 생일도 안 했어요. 그 경우의 수 빼고? 그러면 뭐, 지금 우리는 지금 어디 나갈 거냐면, 여러 가지 방정식 나갈 거예요. 그럼 지금 괜찮겠네. 지금은 근데 3번 다시 하고 있는 중이라 음, 음. 2차 방정식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진도에 대해서도 이따가, 그러니까 내일 오면 좀 상의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계획을 좀 짭시다. 선생님 지금 수업 중이라서, 짧게 끝낼게요. 그럼 내일 그 7시에 오세요. 어. 자, 어때요? 이거 AN이 잘 나왔나요? 근데 봐봐. 지금 만약에 A, 2K면 두 번째 항부터 더하라는 얘기죠. 그쵸? 첫 항이 같은지 안 같은지를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다. 맞지, 맞지. 그리고, 지금 얘가 AN이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로그 n분의 n 플러스 1로 나왔어요. 이거 보라색 그 잘 안 보이는 학생들도 있어요. 정록색 명인 학생들. 그러면 얘기하십시오. 안 쓸게요. 자, 그래요? 미안해. 정록생님? 너 저 항공대 못 간다. 응? 너 저기 파일럿 못 된다. 잉? 자, 그러면 봐봐. 힘들다. n이 이럴 때. 그러면 a, 2k는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아까 이거 바로 소거가 안 됐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바로 소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판까지 합의라고 했죠? 로그 11. 로그 정답. 미슨 2이고, P라고 했거든? 그러면, 2의 P제곱이 11인 거지, 얘들아. 그치? 그럼 8의 P제곱은, 오모씨, 11을 3번 곱해야 되는데, 난 2번까지는 곱했거든요? 121. 이게 정답일 겁니다. 니들 이런 거 계산하면 안 돼. 봐봐. 11의 제곱이 121이 된 이유는 암기가 아니라 10 플러스 1의 제곱이야. 100 더하기 20 더하기 1.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얘는 A 세제곱. 천이 되죠? 그 다음에 3 A제곱. 그 다음에 3A 플러스 1. 1331이 되겠죠. 그래서 11의 4제곱은 14,641 정도는 기억하고 계십시오. 14642 여러분들 암기사항이라고 했었어요? 나중에 잊어버리면 또 얘기해 줄게요.
22번. 그 여학생들이 우리 학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시점이 3학년, 아니, 3학년에서 고1 넘어갈 때, 그때 많이, 그러니까, 난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이렇게 신입생 오는 보면, 그때는 고1, 예비 고1 여학생들이 막 들어옵니다. 지금도 이제 여러 명이 들어왔는데요. 남학생들은 이 새끼들이 좀 늦어. 고2 갈 때 그때 막 들어와요. 지금 가는 거 봤죠? 개떼같이 가죠. 어, 아, 어쨌든, 철드는 시점이 여학생은 3학년 때고요. 3학년에서 고1 올라갈 때고요. 남학생들은 고1에서 고2 올라갈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찌감치 철들어서 우리 학원에 왔으니까 대성할 겁니다. 알겠죠? 어, 자, 아유, 철들었어, 일찌감치.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 아들이 나랑 이제, 다리 2개. 우리 다리 2개. 사람이야. 앉아있어. 근데 내 다리를 질겅질겅 밟을 때 난 참고 있었지. 괜찮으니까. 근데 여기 재밌다고 또 옆에 다리를 질겅질겅 밟을 때 우리 와이프가 소리를 빽 질렀어. 나도 놀랬지. 왜냐면 약하잖아.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얘가 막 부는 거야. 그래서 달래면서 네가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런데 여자들은 약해 했더니 얘가 갑자기 뛰쳐나가더니 수저를 들고 와서 봐, 나 철 들었잖아 그러는 거야. 아 진짜로 깜짝 놀랐다니까. 내 아들 맞을까요? 저기 산이가 매우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지. 걔 친구 없을까 봐. 그치? 있어. 자 봐봐. 자연수 n에 대해 n제곱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an이라고 했는데요. 야, n제곱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절대 안 나온다. 왜 그러냐면 나머지가 1이 나오거나 0이 나와. 봐봐. 자연수에는 3K도 가능하고요. 지금 0이니까 이렇게 할게. 나머지가 1이 남는 수고요. 나머지가 2가 남는 수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없는 3의 배수들. 순서 이렇게 되면 1, 2, 3, 4, 5, 6, 6, 7, 8, 9 이런 식으로 배정하시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n제곱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정도 써도 너네들은 이해할 거야. 그래서 얘가요 3에 나머지 1입니다. 나머지 얘도 나머지가 1이에요. 얘는 당연히 나머지 1이겠죠. 확실하죠? 글씨가 안 예뻐도 자 봐봐요. 둘 다 나머지가 1이죠. 얘는 나머지가 0이죠. n제곱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a1부터 순서대로 쓰게 되면 110, 110, 110, 110 이렇게 돼요. 그쵸? 110이 돼요. 산이 좋아한다. 얘네들은 무덤덤하고 얘는 짜증내고 있고 산이는 좋아해요. 자, 110, 110, 110. 110을 지금 60개를 더하라 하니까 이런 게 몇 묶음이 있을까요? 답은 40 끝. 그러니까 자 봐봐. 니들 나중에 수열할 때 합 구할 때 있잖아. 항의 번호 하나 안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 지금 선생님 그냥 이거를 묶어가지고 곱하기 20 해버렸지. 그리고 어떨 때는 일반항 구할 때 얘랑 A사랑 A7 얘네들만 뽑아가지고 일반항 만들고 얘네들 뽑아서 일반항 만드는 그런 경험도 있었을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 융통성 있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다음 31번. 자, 봐봐. nx 플러스 2가 두 점 a와 b에서 만난다. oa와 ob의 기울기를 각각 an, bn이라고 할 때 an 플러스 bn의 값을 구하겠어.
지금 얘는 점 A가 2,3일 때, 이건 가정이에요. 이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OA에, 자, 보세요. 5가 여기 있죠? 2,3이 여기 있어요. 기울기가 뭐가 됩니까? X값 2 증가할 때 Y값 3 증가하죠. 2분의 3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X1, Y1을 구하면 기울기는 X1분의 Y. 지금 A와 B의 좌표를, A의 X좌표를, 안 된다고 했죠?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하면 이 Y좌표는 N알파 플러스 2, 그 다음에 N베타 플러스 2가 돼서 OA의 기울기는 알파분의 N알파 플러스, 아까 알파 없어지고 알파분의 2, 그 다음에 얘도 N 플러스 베타분의 2가 기울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러면 그래서 이제 AN 플러스 BN이 EN 플러스 알파분의 2 플러스 베타분의 2가 되므로 여러분들은 EN하고 플러스, 짜증내지 마세요. 이거 괜찮은 문제예요.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 정도 이제 가늠을 이제 머릿속에 곰곰이 하는 거야. 그럼 니들이 이제 알파 베타를 구하는 식을 쓰겠지. 넘어갈 것이고 마이너스가 앞에 나오면 좋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n-1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선생님도 이 문제를 이제 지금 보고 예전에 뭐 이거 책이 바뀌었으니까 예전에는 안 풀어봤을 거거든. 근데 이때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동기는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거 해볼까? 이거 해볼까 한 거야. 그랬더니 여기까지 왔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가 바뀌겠구나 해서, 자, 시그마 n은 1부터 18, 감정 안 났어요. an 플러스 bn에다가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고요. 얘는 없애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n-1 해주면, 얘가 n 플러스 1이다. 어머, 이렇게 쉬웠어? n 플러스 1이다. 그치? n 플러스 2. 시그마 n은 2분의 18 곱하기 19고요. 1은 18이 되겠습니다. 약분하면 9. 너는 입이고 난 주둥이냐? 나도 좀 줘. 아니야, 먹어. 코 묻은 거 뺏어 먹으면 안 되지. 이게 정답일까요? 맞나 확인해 주세요. 맞아요? 해봐. 주간식은? 아니야? 맞아? 맞아? 됐어.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야, 이런 거는 이게 되게 쉬운 거잖아. 사용할 준비해야 돼. 이런 거 사용할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 하고 잠깐 쉴게요. 내가 33번 했나요? 31번 했나요? 두 문제 남았네요. 좋다 말았어요.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렇게 되었을 때, AK가 또 이렇게 나왔어. 그치? 이걸 만족시킨다. 근데, 이거를
BK라고 볼게요. 그러면 2n의 제곱 플러스 7n은 k는 1부터 n까지 BK를 말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2n 제곱 플러스 7n이면 여러분들이 bn을 구해 주십시오. bn을 구해 주세요. 그리고 이 bn은요, 저기에서 보면 an분의 4n-3인데 이것을 이 식을 이용해서 이용하여 구해달라는 거야. 예, 그러면 내가 이제 얌에 들어갈게요. 공차 d는 얼마가 됩니까? 4가 되죠. 얘의 2배가 공차. 이거 아직도 기억 못하면 안 돼요. 첫 항 a는 얼마예요? 얘가 1일 때의 값이 첫 항이죠? 9. 그리고 bn은 dn a-d 이게 돼요. 그러면 얘랑 위치를 바꾸면 an은 뭐가 되냐면 4n 플러스 5분의 4n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준비됐어요. AO가 17인가요? A7 28 하면 얼마죠? 33? 그 다음에 위에는 이거 잠깐만, 위에가 25가 나오죠? 이러라고 한 거네. 그치? A9는 A9 36에서 41 33 나오네. 그치? 정답이 뭐냐면 41분의 17에서 2개 더하면 58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내가 분수열을 안 했고요. 분수열이 교과과정이 아닙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이 이 분수열이 이제 교과과정이 아니면 이것을 주제로 하여 출제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분수열 이것이 이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뭐냐면 이런 측면으로 출제자 의도가 자, 이 수열을 관찰해. 관찰했더니 얘가 이렇게 묶으면 뭔가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묶으면. 그쵸? 얘네들, 요 안에서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분모분자의 합이 얘는 4로 일정하고요. 얘는 얼마로 일정해요? 5로 일정하죠? 그 다음에 6으로 일정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자, 70항. 자, 예전에는, 지금은 얘는 그냥 3항입니다. 3항. 얘는 5항이고요. 예전에 어떻게 불렀냐면,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으로 불렀다가, 얘는 제4군의 2항. 그러면 이제, 제4군은 지금, 이 분모분자의 합이 5가 되죠? 제7군이라면 분모분자의 합이 8이 될 겁니다. 7분의 1부터 시작했죠.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찰한 다음에 묶어요. 묶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각 분의 항의 수를 봅니다. 규칙을 봅니다. 1군은 1개, 2군은 2개, 3군은 3개, 4군은 4개 이런 식으로 증가하나요? 그렇죠? 그럼 제70항은 K는 1부터 N군까지 항의 개수가 시그마 K가 되는 거지. 2분의 N 플러스 M, 얘가 70보다 작은 최대의 N을 찾자. 그러면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140보다 작은 최대의 N이지. 이때 제곱 도움을 많이 받으세요. 11의 제곱이 120, 12의 제곱이 144죠? 그럼 얘가 11 곱하기 12하고 12 곱하기 13 정도는 계산해줘요. 얘가 얼마냐면 132가 되고요. 얘는 156이 되니까 이건 안 되겠지? 그래서 몇 군까지? 11군까지 일단 항의 개수의 합을 구해볼게요.
11군까지 항의개수의 합은 얘를 2로 나눈 것이 항의개수의 합이죠. 그럼 얼마가 되냐? 66칸까지가 제 11군입니다. 제 괜히 계산하는 느낌이 드네요. 제 11군까지 66개는 너희들이 암기사항이었죠. 제 10군까지가 55, 9군까지가 45, 45, 55, 66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러면 얘는 제 12군 사항이 70항이 된다는 거야. 그치? 그리고 제 12군은 합이 13이거든? 그 12군은 12분의 1부터 시작하고요. 사항은 12분의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를 12분의 4를 쓸지 아니면 3분의 1을 쓸지는 여기서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얘는 이런 추세대로 보면 12분의 4를 쓴 것이 좀 개연성이 있습니다. 정답 12분의 1로 나왔어요? 3분의 1로 나왔어요? 잠깐만. 이게 아니다. 지금 규칙을 다시 봐. 합이 13이어야 되지. 9분의 4. 아무 고민 없네요. 그쵸?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9분의 4. 오케이? 자, 잠깐만 다 했나요,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입니다, 국어. 아니면 뭐 논술. 귀납적 방법의 반대가 뭐죠? 귀납적 방법의 반대? 이 연역적 방법이라는 것의 정확한 뜻을 아십니까? 니네 도덕 시간에 도덕 원리, 구체적 사실, 그 다음에 뭐 새로운 도덕적 판단 이런 거 해봤어? 안 해봤냐? 그러니 사라졌냐? 옛날에 있었는데. 연역적 방법이 원리에서, 그럼 이건 뭐야?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죠. 원리. 예를 들어 그 원리라는 게 이등변삼각형 두 변의 길이가 같다. 뭐 이런 것들이 원리야. 개념이죠. 거기에서 논리적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원리를 만드는 것이 연역적 방법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면 밑가의 크기가 같다. 증명할 때 이등변 삼각형을 반으로 자르고 합동인 걸 보여줘서 밑가의 크기가 같은 걸 보여줬죠.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이런 방법이 선생님이 설명하는 방법. 그래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귀납적 방법은 예를 드는 거예요. 구체적 사실을 예를 듭니다. 근데 수학에서는요, 만약에 이 부분이 얘네들이 모두 가다라고 하면 이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에서 만약 100개가 있으면 100개가 모두 가여야 돼요. 하나라도 예외가 있으면 거짓이 되죠. 하나가 거짓이어서 거짓이 되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다 맞거든요. A가 B죠, 당연히. 근데 거짓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C가 0일 때는 A와 B가 달라도 되죠. 단 C가 0일 때만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장은 거짓이 되었어요. 그래서 귀납적 방법을 하려면 얘네들을 모두 다 증명해야 돼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 귀납법을 포기할 수 없으니 특별히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여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얘네들이 모두 성립한 걸 지혜롭게 보여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1번이 성립한다는 걸 보여줘. 1번. 첫 번째 거 하나만 보여줘. 그리고 어딘가에 K번째가 성립하면 당연히 K 플러스 1번째도 성립한다는 이 연결관계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 1번이 성립했으니까 이거에 의하여 2번이 성립하죠. 2번이 성립하면 이거에 의하여 3번이 성립하겠죠. 그 다음에 3번이 성립하면 이거에 의하여 4번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이 귀납법이라는 개념은
귀납적 또는 귀납이라는 개념에는 두 가지 개념 요소가 있는데요. 첫항과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정확하게 K항과 K 플러스 1항 사이의 관계. 이걸로 하게 되면 이제 귀납적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첫 항과 이 관계로 두 가지를 한다. 하나는 여기 나와 있네요. 수열의 귀납적 방법의 정의. 이거는 수열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수열을 설명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원래 A에는 A 플러스 n-1t. 이거는 일반항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일반항으로 설명하는 거였죠. 뭐 이걸 dn 플러스 a-t로 쓰든 말든. 일반항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수열을 귀납적 방법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첫 항을 알려줘. 첫 항을 뭐라고 알려줘. 그리고 k 플러스 1번째 항은 ak에다가 무언가 첨가를 시키면 또는 곱하거나 아니면 어쩌고 저쩌고 하거나 하면 얘가 나온다고 이렇게 알려주는 방법이야. 그럼 별이 있으니까 별을 집어넣으면 두 번째 항도 나오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을 집어넣으면 세 번째 항도 나오겠지. 이런 걸, 자, 수열에, 따라해보세요. 수열에, 시작. 수열의 귀납적 정의. 하세요. 건방 떨지 마시고요. 시작. 수열의 귀납적 정의. 이거를, 수열을 귀납적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귀납적 증명이 두 번째 얘기고, 귀납적 증명은 다음 시간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봐봐요. 알고 있는 거 먼저 쭉 얘기하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거. 알고 있는 거 뭐냐면 만약에 등차 수열은 아까 이렇게 했잖아. 등차 수열에는 첫 항과 공차 D가 있었죠? 등차 수열은 첫 항은 A라고 알려줘요. 그리고 공차가 D라면 AN에다 D 더하면 된다. 이 방법이면 괜찮겠죠? 그럼 모든 항을 다 할 수 있나요? 좀 귀찮죠? 2항, 3항, 4항 이렇게 가야 되는. 근데 이 기구면 확실히 모든 항을 다 알아낼 수 있는 거죠. 편리하다, 불편하다는 뭐 그 다음 이야기. 다음에 등비 수열에서는 A1은 A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다 여러분들 AN에다 어떤 첨가를 해주면 AN 플러스 1이 되나요? 등비 수열입니다. 곱하기 그러면 이제 됐네요. 그런데요.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이런 형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런 형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 등차 중항이죠. 근데 여기 이거를 알려주려면 지금 이게 세 번째 항이 여기 있는 거잖아.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래서 A1과 A2를 둘 다 알려줘야 세 번째 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편리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나오면 얘는 등차 수열이구나 하고 첫 항과 두 번째 항으로 공차 빨리 가시고 일반 항으로 가시는 게 빠릅니다. 그러면 얘도 이것과 비슷한 귀납적 정의가 있다는 얘기죠. A1과 A2 알려줘야 되고요. AN 플러스 1의 제곱은 이렇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이제 좀 짧게 다 있어요. 한번 볼까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관계식. 등차 수열, 얘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거랑 요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N 플러스 1에서 AN 빼면 D가 남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 등비 수열인가 봐요. 그리고 등비 수열, 난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그런데 등차 중항을 이용한 귀납적 정의가 있고요. 근데 이거 얘가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 AN 하나 이쪽으로 보내고 AN 플러스 1 하나 이쪽으로 보내면 AN 빼기 AN이 이거 빼기 이것이 D예요. 이거 빼기 이것도 D니까 D는 D 같다 이렇게 되는 건데 뭐 굳이 뭐 이거 암기할 건 아니죠. 이런 모양 나오면 등차 수열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등비 수열도 등비 중항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고요. 다음에
이렇게 나누면 얘 공차 R이고요. 이렇게 나누면 공차 R이 됩니다. 그쵸? 자, 다음. 그럼 새로운 게 뭐냐면, 만약에 여기 상수가 들어가면 이건 새로운 게 아니지. 등차 수열이지. 예를 들어서 4n. 이거는 항마다 더하는 값이 달라요. 얘가 1일 때는 4도 하고요. 얘가 2일 때는 8도 하고요. 변하죠? 네, 이렇게 변하는 것을 통칭하여 fn. 요거라고. 이런 걸 보고 이런 귀납적 정의 이 두 가지만 더 공부하면 됩니다. 옛날에는요. 이거 포함하여 6가지를 공부했고요. 그것을 변형한 것까지 다 포함하면 수능을 위하여 13가지를 막 달달달 암기하고 연습해야 되는데 지금 딸랑 2가지만 남았습니다. 확실히 앞으로 계속 그 수학은 여러분들한테 학습 내용은 줄여주되 뭘 요구하냐면 생각하는 힘을 요구해요. 그거를 유형 암기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 암기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결국 해결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열심히 암기했죠? 수능을 볼 때는 새로운 문제가 또 나와요. 생각하는 힘을 키우십시오. 지금 근데 여기 내가 이 말을 안 했어요. 자, 정확한 표현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내가 이렇게 설명했죠. 수열을 귀납적 방법으로 뭐 한 것이다? 설명한 것이다. 그러려면 첫 항과 관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지금은 이런 이미지를 갖는 것 같아요. 도미노. 이게 열심히 쌓고 있는데 아직 쌓지 않았는데 옛날에 나윤이가 이렇게 내가 쌓고 있으면 여기서 툭 하고 깔깔깔 웃고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그랬어요. 자, 얘가 첫 항에 해당하는 거죠. 얘가 넘어지면 얘도 반드시 넘어지는 관계가 도미노죠. 근데 옛날에는 도미노가 없었고요. 이 수열이 이론적으로 정리가 될 당시에는 다이너마이트도 없었어. 화약은 있었어. 그러면 이제 승호가 건우를 죽이고 싶어. 그러면 화약을 건우네 집 밑에다 딱 묻고 화약을 쭉 뿌리겠지. 왜냐면 여기서 터뜨리면 같이 죽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불을 붙입니다. 그럼 불이 타들어가죠. 자, 이게 불을 붙인다는 뜻이야. 불이 타들어가는 모습 보세요. 어떻게 타들어요? 탁탁탁 하고 이렇게 타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불이 붙는 식해서 점화식 이렇게 불렀어요. 도미노와 비슷한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툭툭 타들어가는 모습 보세요. 그게 점화식. 그래서 얘네들은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도 하고 짧게 점화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수열의 기납적 정의와 점화식은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요거 아직 안 배웠어요? 여기까지만 했어요. 확실히 보았을 때 1번부터 5번까지 등차 수열은 몇 개가 될까요? 등차 수열은 몇 개가 될까요? 지금 없다야. 하나도 없다. 등차 수열은 없고 지금 이게 옛날에 알파 유형이라고 해서 세 번째 점화식이었는데 그래서 일반항 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제 사항을 구하라고 했지. 아마 14만까지는 일일이 대입해서 구하는 게 좋아요. 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A1이 2니까요. A2는 2 곱하기 2 얼마야? 7이지. 그 다음 A3은 14 더하기 그래도 괜찮네. 답 네 번째 항 구하면 되죠. 그러면 얘가 37이 되겠죠? 그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되니까 부담이 없어요. 5번 별표. 내가 수원이 끝나기 전에 토요일에도 한번 피보나치 수열을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걸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요. 피보나치는 0부터 시작하여 0, 1을 엄격하게 지켰는데요. 그 다음에 변형된 피보나치 수열은 1부터 시작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자, A1이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값만 익혀드리겠습니다. A1은 0이고 A1은 1이야. A는 1이야. 그럼 A3은 얼마가 되니? 얘랑 더하면 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2. 얘랑 더하면 2. A5는 3. 요거 두 개만 더하는 거야. 다 더하는 게 아니라. A6은 그 다음에 8. 이런 식으로 되니까 피보나치 수열은 일반항을 아예 못 구합니다. 일반항을 아예 못 구하고요. 그냥 계속 도미노식으로 계속 이렇게만 해야 돼요. 피보나치 수열 일반항 고민하는 순간 시간 손해 3000포. 수렁에 빠집니다. 피보나치 수열 이렇게 되는 게 피보나치 수열이고요. 이 피보나치 수열은 그냥 하나하나 구하세요. 다음. 지금 여기에서 일반항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럼 여기에서 1번부터 4번까지 등차 수열이 몇 개나 있을까요? 등차 수열. 이거 있어요. 두 개는 등차 수열이고 두 개는 둔비 수열입니다. 몇 번하고 몇 번이 등차 수열인가요? 1번, 3번. 이게 등차 수열의 등차 중앙이죠? 그래서 첫 항하고 두 번째 항 알려줬고요. 등비 수열이 2번과 4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풀이하는 방법은 이렇게 떠오르죠? 자, 이제 요거 오늘의 주제입니다. 일반항 구하고요. 7항 구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얘가 어떤 유형이냐면 꼴입니다. 그래서 공식을 만들고 앞으로 공식으로 풀기를 바랍니다. 자, n이 이거인데요. k가 1일 때 지금 이론적 설명을 이렇게 했죠. 만약에 이 유형과 그 다음 유형이 아닌 새로운 것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런 풀이를 하기를 바라는 게 출제자의 의도예요.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왜 n-1을 하는지를 보세요. 얘는 A2죠? 그리고 이거 이렇게 쓸게요. FK라고 쓸게요. 그럼 얘는 뭐가 되죠? F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2가 되고요. 세 번째는 이 n-1을 대입하면 A 뭐가 되죠? n이 되죠? 여기에 AN이 되도록 하려고 n-1까지 대입한 거야. 그럼 여기는 AN-1 그리고 F 진하게 쓸게요. n이 아니라 n-1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만큼을 모두 더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2부터 n까지 더하겠죠? 그 다음에 1부터 f 플러스 1까지 더하겠죠? 그러면 양변에 똑같이 있는 얘네들을 지워도 될까요? 될까요? 돼요?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게 A1이죠? 그러면 이 결과가 뭐냐면 AN이 좌변에 딱 남아있어요. 깔끔하지? 그 다음에 우변에 A1이 남아있고요. 지금 K에다가 1부터 어디까지 대입했죠? n-1까지 대입하여 더했죠?
K에 1부터 n-1까지 대입하여 더해라가 공식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저기는 자 봐봐. A1이 3으로 나왔잖아요. K제곱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K제곱 해주면 되니까 얘가 3 플러스 6분의 n-1 곱하기 n 곱하기 얘가 2 n-1 플러스 1이거든요. 그럼 2n-1이 되겠죠. 그치? 거기에다가 이제 7을 대입할 거야. 7을 대입하면 6이고 7이고 14, 1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플러스 80, 91. 그래서 94가 되겠죠. 됐을까요? 자, 여기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자 여기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가 이 꼴이라는 게 눈에 한눈에 딱 들어와야 돼요. 이게 FN인 거죠. 그쵸? 그러면 자 여기 A에는 일단 3 넣어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된다고요? n-1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 FK니까 n을 K로만 바꿔서 이거는 소거형 수열이죠. 그래서 100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어요. 1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바로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까? 점점점에서 100번째 항은 100분의 1 빼기 101분의 1이 되고요. 얘네들이 전부 다 없어지시면서 얘는 101분의 100이 되겠죠? 그래서 3 플러스 101분의 100. 이거 통분까지 해야 되나? 101분의 403이 되겠죠. 99. 미안해. 얘가 100번째니까 99항까지 더 해야 돼요. 야, 나윤이만 살아있네. 니들 뭐 하는 거야, 남았는데. 나윤이, 잘했어. 이거 알고 있는데 좀 기다려준 거야? 그런 거 같네. 자, 봐. 그러면 여기까지 없어지고, 지금 얘가, 잠깐만요. 얘가 플러스 1 빼기 100분의 1이죠? 그러면 100분의 399가 정답이 있거든요. 맞을까요? 다음 두 번째 점화식으로 가겠습니다. 처음에 공식을 만들 때 이런 행동을 똑같이 하겠죠. 그쵸? an 플러스 1이 an 곱하기 fn을 뒤에다 쓸게요. 지금 fn의 역할을 얘가 해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a 요거라고 보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 얘는 an이 될 것이고요. 이번에는 이 변들을 여기도 fn-1입니다. 마지막이 n-1이에요. 얘네들을 이번에는 더하지 말고
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a부터 an까지 곱하고요. a1부터 an-1까지 곱하겠죠. 그래서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사라지면 얘 남았고요. 요거 남았죠. 그래서 a, n이 공식 a1 꼭 사용하네요. 여기도 공식이 이제 여기서 an이 a1 여기서 플러스해서 시그마로 갔죠. n-1까지 fk. 근데 여기서는 시그마를 사용 못해요. 곱하기는 시그마로 표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f1, f2, 점점점 f 아까 선생님이 실수했어요. n-1까지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기에서 보게요. a1이 1이니까 1 써주십시오. f1이 1분의 2, 2가 2분의 3. 소거되도록 쓰여졌겠네요. 지금 얘가 요 문제 몇 항 7항 구하라고 했나? 8항 구하라고 했나? 7항? 7항이면 얘가 n-1을 대입하니까 6항까지 곱해야 되는 거지? 6을 대입하면 6분의 7. 그래서 쫙쫙 없어지면 얘는 7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시 여기까지만 하면 뒷부분은 뭐 잡다한 얘기라서 아까 앞에 1, 2번 문제 설명만 해주고 끝내겠습니다. 넉넉하게 끝날 것 같아요. 지금 봐봐요.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이렇게 공부를 하였으니 항해번호가 어긋나 있으면 항해번호를 조정해 주세요. n에다 n 플러스 1을 대입하십시오. 그럼 모든 n에다 다 대입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만약에 그게 싫다면 여러분들이 AK 여기에서 K는 1부터 지금 A 20까지니까 K는 20까지 대입하여 정리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곱하겠죠? 근데 나는 이걸 추천할게요. 왜냐하면 우리 아까 배운 공식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는 A n 플러스 1은 1 마이너스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an이 되고요. 요거는 정리 좀 할게요. 얘가 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이죠? 그래서 익숙한 게 나옵니다. n 플러스 1의 제곱 요게 곱하기가 돼요. 맞아요. 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은 빼면 그냥 n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면 n 플러스 2가 돼요. 그쵸? 그러면 이제 an은 첫 항은 2고요.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플러스야. 1 집어넣으면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 3 집어넣으면 4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5 곱하기 점점점 해서 지금 여기에 n-1까지 대입하는 거죠. n-1항까지. n-1항을 대입하면 n 곱하기 n이 되고 n-1 곱하기 n 플러스 1이 돼서 지금 여기에서는 요만큼을 없애야 되겠습니다. 요만큼을 없애고요. an이 얘까지 없어지니까 n분의 n 플러스 1이 됩니다. 20항 A20은 20분의 21이 정답이 되겠어요. 다음 1번 보겠습니다. 요 3, 4번 중심으로 공부하세요. 나머지는 그냥 응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1번 A1이 50 AN 플러스 1 플러스 3이 AN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AK가 14인 거 딱 느낌 보니까요. 네, 느낌 보니까 그냥 A는 50 빼기 3 이거는 등차 수열이죠.
그냥 등차 수열 그 공차가 3이죠. 그렇죠? 그래서 AN이 3N 하고 A-D 하면 4, 17, 이 14인 N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3N은 얼마가 되냐면 33이 돼서 N은 10, 11점. 이상하다. 마이너스 3이죠? 죄송합니다. 공비가 마이너스 3. 그러면 첫 항 53이에요. 그쵸? 그래서 14가 되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3 얘가 얼마가 돼요? 39가 되죠? 마이너스 39. 얘는 13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다음 2번 등비수열의 수학 기납적 정의. 지금 얘가 등비수열이고 공비가 얼마입니까? 공비가 2일까요? 2분의 1일까요? 여기에 곱해진 게 공비예요. 그리고 공비는 AN분의 AN 플러스 1입니다. 2분의 1. 그렇죠? 2분의 1이고요. 그러면 첫 항은 1인데 공비가 2분의 1이면 AN은 2분의 1에 n-1제곱이고요. A50은 2분의 1에 49제곱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냥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숙제는 여기 286페이지까지 하고 지금 알맹 꼭 푸셔야 돼요. 떨어졌다. 넘어질 거야. 140페이지까지만 해주세요. 그리고 A스텝 그 짜증거리한 문제는 잠깐 보류. 나중에 숙제 낼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그냥 가세요. 이렇게 되면 되겠지, 아가.